자, D83번 먼저 얘기를 해보면 잠깐만. 얘가 3차 함수고 그 위에 이 점에서 이 3차 함수에서 기울기를 하나 그리는데 기울기란다. 직선을 그리는 접선을 그리는데 이제 기울기가 양의 값을 가지도록 그리니까 얘는 어쨌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런 삼차 함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울기가 양일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는 음이고 여기서도 음이니까 요 범위에서 접선을 그린다. 긋는다. 그 뜻이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그림에서는 내가 어쨌든 요 범위 안에 있다는 얘기겠다. 요 범위에서 A를 잡는다는 얘기고 접선을 긋는다. 그렇게 했을 때 만나는 이제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 그러고 또 B라는 점은 3,0 이 3차 함수에서 3,0에서 접선을 그려가지고 접선을 그릴 거고 그다음에 그냥 그 점 자체가 B네. B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두 접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두 접선의 교점, 교점을 C라 그런다. 그리고 그럴 때에 이제 설명이 더 길어질 것 같네. 문제 설명이 더 엄청 기네. C에서 그렇게 만나는 그 교점 C에서 수선을 그으면 X축과 만나는 이 점이 D인 거지. 그럴 때에 이렇게 할 때에 AD와 DB의 비율이 3대 1이 되도록 하는 A가 아마 여러 개가 있나 봐. 그래가지고 그 여러 개 있는 A들을 곱해라 라는 문제인데 얼핏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일단 기본에 충실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먼저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쭉 풀어가면 좋은데 이렇게 이제 특히 너희들 많이 볼 거야. 이렇게 비율이 보면은 어쨌든 이렇게 그려진 이 그림이 어떤 도형을 생성을 하고 이 도형 안에서 어떤 1이라는 어떤 비율이 나오잖아.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도형적인 접근 이 약간은 필요할 수 있겠다. 아니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를 많이 봐왔잖아, 그지? 그럼 이게 약간 네.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도형 이 모양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좋아. 그게 이제 일반적인 수순이거든. 3대 1이 나왔으니까 요거를 한번 안에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먼저 접근을 해야 되고 게다가 이 문제는 이 기울기의 어떤 기본적인 정의 그리고 의미 요것들을 이제 잘 알고 있고 그 쌤이 이걸 많이 강조를 했어. 기울기의 의미가 뭔가. 그래서 뭐 기울기라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기울기 이렇게 이런 직선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좌표 평면에서의 이 직선은 얘가 오른쪽으로 얼마 변함에 따라 위쪽으로 얼마나 변하느냐 가로축으로 얼마 변하느냐에 따라 이 세로축으로 얼마나 변하느냐 그게 바로 기울기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것과 요거의 A고 요게 B라면 A 대 B가 바로 그래서 A분의 B가 기울기가 되는 것이다. 그런 이제 기울기의 정의와 의미를 잘 가지고 얘를 풀어 나가면 좋아.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도형에서 어떤 비율을 다룰 때 뭐과 뭐 어떤 것과 저떤 것이 3대 1이다 이렇게 나오면 쌤이 많이 말을 했는데 얘는 그냥 하나의 만약에 그러면 DB가 K라면 AD는 3K라는 소리잖아. 그지? 딱 두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경우가 많아. 대부분 그래. 그지? 그러면 그냥 이렇게 두자. 얘를 이제 K라고 두고 3K라고 두고 시작을 하는 거지. 그냥 이 그림에서 그냥 이 문제의 의미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싶지만 그러진 않고 일단 요 그림에서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럼 일단 3K 이렇게 잡고 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 먼저 구해낼 수 있는 게 이미 fx는 정확하게 얘가 뭐인지 미지수가 없이 완벽하게 주어져 있어. fx에 대해서. 게다가 그 점 3,0 이 fx를 지나는 점? 그 위의 점, B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 그러면 그에 대한 접선의 어떤 기울기라든지 접선의 방정식 같은 거는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얘를 먼저 구해놔야지.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럼 이 B라는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는 뭐냐? 라는 것을 구해보면, 우리 F'X를 먼저 구해야지, 그지? 다 까먹지 않았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 어떤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은 그 곡선이 만약에 fx 그래프를 따른다면 얘를 미분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가 그 접선의 접점을 알고 있다면 굉장히 간단하게 구할 수 있지. 그 접점에 x 좌표를 대입을 하면 f-3 해가지고 바로 기울기가 나오지. 이거는 너무 기본 아니야, 그지? 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볼까? 그러면 그렇게 구했다고 치자. 아유, 구할게. f-x 구했다고 치는 게 아니라 구해보자. f-x는 미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3을 대입해야지. 이 3을 요걸 대입해보면 요거는 27 플러스 24 마이너스 3 요거는 마이너스 6이 되겠다. 마이너스 6이 구해지네. 그러니까 요 접선의 기울기 얘는 마이너스 6이라고 구해졌어. 자, 여기서 너희들이 얘를 DB를 K라고 뒀기 때문에 조금 확대를 해볼게. 잠깐만. 조금 섬세하게. 자, 요 놈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고 요 길이는 우리 K라고 뒀어. 그럼 이걸 보면 딱 보이는 게 있어. 아, 그렇다면 우리 CD는 뭐라고 놓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 감이 오지 않아? 이 도형적인 접근이 도형적으로 접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접근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바로 6K가 나오지. 이해 가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 되려면 어쨌든 얘는 이 가로선과 이 세로선의 비율이 6이 돼야지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이 나오겠지. 기울기가. 그지? DB 대 CD가 이게 1대 6이 돼야 6이라는 기울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CD는 당연히 6K라고 바로 나올 수가 있어. 할 수가 있어. 이해 가지? 자, 그러면 이거로부터 CD가 6K네. 바로 보일 거야, 이제는. CD가 6K야. 그럼 AD를 3K로 놨는데, 그럼 AC 모드를 지나는 이 접선은 그러면 이미 기울기가 구해진 거네. 야, 그럼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접선의 기울기. 이가, 그지. AD가 3K고, CD가 6K니까, 요거 분의 요거 하면, AD분의 CD를 하면, 당연히 기울기가 나오겠지. 게다가 얘는 요 방향, 양의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나오면서 당연히 2가 될 거야. 그지? 3K분의 6K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쌤이 이렇게 막 적어서 그렇지만 이게 아마 엄청나게 순식간에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너희들. 그지? 만약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야, 얘는. 얘가 3대 1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AD 대 DB가 3대 1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얘를 K로 나타내보자. 자, K, 3K. 그런데 요거 곡선 그래프 그 함수가 정확하게 주어져 있고 그 접점도 정확하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는 기울기가 바로 구해져. 그러니까 아까처럼 구해봤더니까 6이 나왔어. 그런데 이게 6이 되려면 CD는 당연히 6K가 돼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3K분의 6K 하면 요 기울기가 나오네. 2 딱 구해지는 거지. 뭐 이까지가 그냥 일사천리로 팍 하고 갈 수가 있어. 그러면은 쉬워. 그러면은 요 접선의 기울기는 2가 돼야 되니까 그럼 다시 f-x, fx에 대해서 미분한 f-x 구해놨죠. 요거에다가 A를 대입하면 요 접선의 기울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그지? 마이너스 그럼 3 플러스 A 마이너스 3. 요게 바로 2가 돼야 된다는 소리지. 이해 가지? 네. 그러니까 요 방정식을 풀면 A가 나올 거야. 그냥 방정식 문제지, 여기부터는. 그럼 보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아마 2차 방정식도 뭐 중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얘 풀어보면 두근이 나와. 두근이 나와서 두근을 구해서 그걸 곱해보면 나오겠지. 알겠지? 굉장히 좀 얼핏 보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얘를 순차적으로 잘 풀어가면 우리가 풀 수 있는 것부터 나타낼 수 있는 것부터 나타내기 시작하면 이제 보이는 문제야. 기울기의 정의, 의미 요게 정확하게 너희들이 잘 들어와 있고 거기에 이제 문제에서 활용하는 법이 좀 익혀져 있다면 이게 바로바로 사사삭 풀리면서 금방 스탁하고 나오는 그런 문제인 거지. 알겠지? 자, 넘어갈게. 그 다음에 이 84번 문제. 너무 크다. 이 84번 문제. 혹시 뭐 설명이 부족했으면 꼭 얘기해줘. 알겠지? 네. 항상 너무 막 자세하지도 않게 또 너무 대충 하지도 않게 어떤 그 중간 접점을 찾으려고 항상 쌤이 생각하는 그 중간 항상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근데 쌤이 그 중간을 정확하게 찾을 수는 없잖아. 너희들 수준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을 해줘야 돼. 알겠지? 쌤이 이 부분은 설명을 건너뛰으셨어요. 혹은 뭐 이 부분은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런 부분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 얘기를 해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너희들 잘 안 하더라. 하여튼 정말 너무 이거 아니다 싶으면 얘기해줘. 알겠지? 네. 얘기해줘야 돼. 자, 넘어갈게. 자, 이 84번 보자. 최고차 항의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 이런 거 되게 중요하지. 그리고 4차 함수고 이게 얘를 미분한 것이 0이 되게 하는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알 수 있는 건 f-x는 f-x 이렇게 생겼겠다. 뭐, 요 정도는 알 수 있지. 그리고 뭐 앞에 뭐가 곱해져 있겠지. 뭐,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겼겠네. 그리고 이 물음표는 뭔지 몰라도 양수겠다. 왜냐면 얘를 어떤 fx는 4차 함수인 거고, 얘를 미분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얘를 미분해도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 곱해지는 것은 양수일 수밖에 없다. 일단 요 정도는 알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그렇다는 건 우리 너희들이 이제 바로 나와야 되는 건 그러면 이제 f-x를 이제 얘를 그려봐도 되겠지. f-x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요거로부터 너희들은 이 정도는 그릴 수 있어야지. 알파, 베타, 감마를 지나는 지나게 되는 그리고 최고창이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게 되는 알파, 베타, 감마가 정확한 위치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걸 지울게. Y축을 정확하게 우리가 찝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알파, 베타, 감마를 이렇게 쭉 지나고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그 3차 함수가 그려지겠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4차 함수는 이렇게 극대의 극소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요 지점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게 되니까 극소가 될 것이고 요거는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게 될 테니까 극대가 될 것이고 요거는 극소가 될 것이고 자 요게 이제 잘 훈련이 돼 있다면 잘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일수록 얘를 보고 얘를 읽고 요게 바로 연상되는 속도가 되게 빠를 거야 그지? 그러면서 이게 연상이 되면서 바로 4차 함수는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겠구나. 이까지 연상되는 게 빠를 거야. 하지만 이제 요렇게 너희들이 이거 생각을 거치고 이 생각을 거치고 이 생각을 거쳐야 된다면 느리겠지. 근데 이 속도가 빨라지도록 훈련이 돼 있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러면은 4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겠네. 4차 함수가 생길 수 있는 그 모양새가 요것도 있고, 그지? 요것도 있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에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요거 혹은 요거 요런 식이지 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낮아지는 요 기울기가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요것도 마찬가지고 요런 모양새가 되는데 그 중에서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이 모양새다라는 것이 여기서 바로 탁 하고 튀어나와야지 그지? 여기 1초 만에 튀어나오면 정말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이고 너무 많이 강조를 하나? 어쨌든 여기까지 생각을 해냈고 그지? 자, 그 다음에 색깔 좀 바꿀까? 자, 요거 보자. 여기가 이게 관건이야. 여기서 너희들이 뭔가를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게 너무 복잡하게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F 알파는 어떤 거지 하면서 그럼 FX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봐야 되나 하면서 그럼 이걸 또 적분을 해봐야 되나 하면서 막 가면 너무 복잡해져. 그게 아니라 자 우리 뭐냐 이런 상황에 F 알파라는 것은 우리 알파 베타 감마에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낸 것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요 꼭지, 극대, 극소 요 꼭지에 해당하는 이 점이 바로 알파, 베타라는 것도 우리 알아냈잖아, 여기서, 그지? 그렇다면은, 이 극대, 극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얘는 가르쳐 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어.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4차 함수에 대해서는 이거를 아마 개념 원리에서 정확하게 공부는 안 했던 것 같지만 우리 3차 함수 배울 때는 요거 만약에 3차 함수가 여기가 극대는 알파에서 가지고 극소는 베타에서 가진다면 우리 요 점의 y좌표가 바로 f 알파가 되고 요 점의 y좌표가 f 베타가 되면서 우리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쫙 돼 있고 이런 식으로 3차 함수가 걸쳐져 있는 경우라면 f 알파는 플러스고 f 베타는 마이너스가 됨으로 인해서 요게 두 개 곱해지면 요거 두 개 곱해지면 얘는 당연히 0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리고 요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 배웠지, 그지? 개념 원리에서. 네. 이렇게 극대 극소를 가지는 요 위치를 이렇게 생긴 식이 가르쳐 준다는 것을, 게다가 그 위치를 파악한다는 것은 이 근을 몇 개를 가지는지 또한 알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것을. 그러니까 F 알파와 F 베타를 곱했을 때 0보다 작아지면 항상 이렇게 걸치기 때문에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근은 세 개를 가질 수밖에 없지. 그지?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거를 4차 함수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해야 돼. 그거 생각을 해냈다면은 이제 이 문제는 거의 풀린 거야. 그리고 이제 조금 그려봐야지. 요것이 0보다 작으려면 하나씩 첫 번째 y축은 그리지 말고 4차 함수 그 극대 극소 모두가 이렇게 다 x축 위에 붕 떠 있는 형태는 다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니까 다 곱하면 당연히 0보다 클 테고 그럼 이건 아니지. 그 네. 다음에 이 경우는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럼 F 알파나 하여튼 이 알파나 베타와 감마가 이 정확하게 0인 경우 이 셋 중에 하나든지 뭐 두 개든지 0인 경우 이렇게 걸쳐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요거는 안 되겠지. 왜냐면은 얘는 0이니까 이거 0이고 이게 0이니까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가 0이라는 소리니까 0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얘는 0이 돼야 되니까. 얘도 안 되지, 그지? 극대 극소가 하나라도 0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쭉 내려가 있으면 어떡할까? 극대 극소 모두가 x축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얘는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맞지? 이건 괜찮네. 이건 맞아.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은 요런 거. 요렇게. 극소 두 개는 밑으로 내려가 있고 극대는 위로 올라와 있어. 그럼 얘는 두 개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니까 얘 다 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얘도 안 되겠지. 이런 식으로 너희들 스마트하게 잘 생각을 해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이렇게. 네. 그리고 이런 경우. 요 정도만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 이 극대와 극소의 위치에 대해서. X축을 기준으로 한 얘가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그럼 X축에 걸쳐 있느냐, 그 기준으로 한 모든 경우는 얘들만 이제 보면은 다 생각을 해본 거야. 그지? 얘 보면, 얘는 이거 두 개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그럼 다 곱하면 마이너스 나오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가 나와.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괜찮아. 그지? 안 되는 거 다 지워보자. 이 세 가지가 되네. 이 세 가지 경우에서 우리는 만약 이렇게 그려지면 얘를 만족해. 요 정도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보기를 딱 보게 되면 다 풀어나갈 수가 있어. 이 정도만 알아. 볼게. 함수 fx는 베타에서 극대값을 가진다. 이거 맞지, 그지?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아낸 거야. 요것만 보고도 알아낼 수 있는 거야. 그지? 네. 이게 베타니까. 맞다. 니은. 이것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 세 가지 모든 경우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지를 한번 봐야지. 그러면은 1번의 경우도 두 실근 가지고, 2번의 경우도 두 실근 가지고, 3번의 경우도 두 실근 가지지. 모든 경우에 다 두 실근을 가지네. 맞네. 잠깐만. 알겠지? 디귿. 디귿은 그러면 F 알파가 0보다 크다면, 그럼 F 알파가 0보다 큰 경우는 이 1, 2, 3 중에서 딱 2번밖에 없네. 그지? 2번. 2번 경우야. 1번 안 되잖아. 2번도 안 돼. 왜냐? 가장 왼쪽에 있는 이 극소값이 알파인 경우잖아. 그지? 왜냐면 여기. 알파보다 베타가 크고 베타보다 감마가 크니까 알파는 맨 왼쪽에 있어야 되고, 그럼 맨 왼쪽에 있는 이놈이 색깔 바꿀까? 요놈이 F 알파인데, 2번밖에 없잖아. 0보다 크려면. 그럼 2번 경우에 란 뜻이지. 그러면 fx는 0은 베타보다 작은 실근을 갖는다. 보자. 베타보다 보자. 그러면 요 두근은 요거랑 일단 키워볼게. 키워보면 너무 지저분하게 색깔을 바꿔야겠네. 빨간색으로. fx는 0의 실근은 요 x축과 걸쳐지는 요 두 개잖아. 그지? 이 두 개인데 이 두 개는 베타는 요 딱 여기잖아. 요 극대가 여기 있으니까 베타는 여기잖아. 여기가 베타야. 베타보다 보니까 이번 경우에는 베타보다 항상 커야 되지. 그지? 근데 여기 작다고 돼 있으니까 얘는 확실히 아니지. 그지? 네. 만약에 큰 실근을 가진다 했으면은 맞을 거야. 그러니까 이 보기를 보고, 보기가 아니지. 이 조건을 보고, 지우개가 안 되냐. 이 조건을 보고, 잠깐만, 갑자기 이상해졌어. 또. 이 조건을 보고, 너희들이, 저기, 펜이, 잠깐만, 못 먹네. 다시. 이 조건을 보고, 너희들이 아까 쌤이 말했던 요것과, 또 얘를 보고, 아까 1, 2, 3을, 이 그림을 잘 그려놨다면, 기억, 니은, 디귿은 아주 빠른 속도로 찾을 수 있어. 그지? 됐어.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3차 함수에 대해서 우리는 교과 과정에서 3차 함수에 대해서 F 알파, F 베타 곱했을 때 얘가 0보다 크냐, 같냐, 0보다 작냐, 0보다 작냐, 같냐, 크냐. 요걸 통해서 이 극대와 극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러니까 X축보다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그거로 인해서 얘가 실근을 몇 개를 가지느냐. 그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얘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조건식이 된다. 라고 3차 함수에 대해서는 배웠지만 요거를 너희들이 그걸 응용을 해가지고 4차 함수에서도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 있냐 그거를 묻는 문제가 되는 거고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 너희들이 충분히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만약에 그랬다면 잘 풀 수 있는 문제였다. 넘어갈게. 잠깐만 이상하겠다. 이게 안 먹네. 잠깐만 프로그램 이상해진 것 같아가지고 잠깐만 기다려봐라. 이게 안 올라가네. 버그가 있나? G41번. 좀 시간이 많이 가. 빨리빨리 해볼게. G41번. 얘는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그 2차 함수가 gx. 아래에 있는 요 놈이 3차 함수. 해가지고 이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고, 우리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최근에 배웠지. 이 정적분을 잘 사용하면 되는데, 위에 있는 곡선에서 아래에 있는 곡선을 빼주면 이제 그 넓이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서는
뭐 이런 식으로 교차하지 않아서 이렇게 교차가 되어 있으면은 이 부분을, 구간을 나눠가지고 요 부분 나눠서 아래 있는 거에서 나눠가지고 만약에 얘가 fx고 얘가 gx였다면 이 구간에서는 fx에서 gx를 빼줘야 되고 요 구간에서는 gx에서 fx를 빼주고 이렇게 각각 나눠서 이제 정적분을 하면 되지만 여기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얘는 이제 교차가 안 돼 있고 항상 gx는 fx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gx 빼기 fx로 정적분 해가지고 넓이를 구해주면 될 거고 게다가 여기서 보면 이거 잘 읽어보면 어차피 이 x는 0에서 접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0부터 또 2에서 만나기 때문에 0에서 2까지 얘를 정적분을 해주면 일단 풀리는 문제라는 것은 확실하지. 네. 결국 요거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gx-fx만 구할 수 있으면 이걸 풀 수 있다 이 얘기지. 그치?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아마 보통 생각하기를 GX 구하고 GX도 구하고 FX도 구해서 그 두 개를 빼가지고 구하자. 얘도 구할 거고 얘도 구할 거고 그걸 또 빼가지고 또 구하자. 세 단계를 거쳐가지고 구하자. 라는 생각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겠지만 그런 이제 생각을 탈피를 해서 GX-FX를 만약에 GX 안 구하고 FX를 안 구해도 얘를 먼저 구할 수 있다면 땡큐 아니야, 그지? 그렇게도 우리는 문제를 많이 풀린다는 것을 아마 경험상으로도 이제 많이 봤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열어둬야 돼. 얘를 먼저 구할 수 있으면, 얘를 그냥 사용하면 된다. 라는 마인드로 그렇게 마음을 넓게 가진다면 얘도 그렇게 풀 수가 있거든. 왜 봐봐. 결론은 이제 얘기를 했고. 잠깐만, 돼야 되나? 됐다. 그렇다면 자, 우리 gx-fx라는 것은 우리 어차피 이 두 곡선이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잖아. 근데 쌤이 말하기를 두 곡선이 이렇게 접하듯이 만나면 얘는 중근을 가지는 형태로 즉 이 두 방정식에 대해서 두 그래프에 대해 함수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어야겠지. 방정식을 네. 만든다는 것은 어떤 함수에서 어떤 함수를 빼는 식으로 항상 되잖아. 왜냐면 얘가 만약에 fx였고 얘가 gx였다면 fx 빼기 gx는 0 해가지고 방정식이 만들어지지. 만약에 네. 그렇게 했을 때에 요렇게 접하는 식으로 만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 방정식이 나중에 인수분해가 될 때 x 알파 제곱 여기가 알파라면 요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지 쌤이. 그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 그리고 만약에 접하듯이 만나면은 이게 중근을 가지듯이 제곱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뚫려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고 gx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뚫고 지나가. 그럼 얘는 중근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이런 식으로 제곱이 아니라 이렇게 딱 하나 1차식의 인수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쌤이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우리 어차피 gx-fx를 구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 그러면은 어차피 gx-fx는 0한 그 방정식의 근이 0하고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이란 소리 아니야, 그지? 그렇게 되려면 얘는 x-0 제곱 일단 이렇게 해보자. 얘가 지우기가 안 보인다. 얘가 인수분해가 되기를 x-0, x-2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이 0이라는 점에서는 접하듯이 만나기 때문에 제곱 되겠지. 얘는 이렇게 생겨야지 근이 0하고 2가 나올 거 아니야. 0이 중근이 나오고 2가 그냥 근으로 나올 거 아니야. 이해 가지? 네. 이해 가지? 됐어. 그리고 그럼 얘는 분명히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돼.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만 앞에 뭐가 곱해져 있을지는 모르지. 그지? 요걸 확실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왜냐면 우리는 gx-fx를 0에서 2까지 정적분을 한 값을 구해내야 되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식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얘가 뭐가 곱해져 있는지 정도는 뭐가 곱해져 있는지를 알아내야 정확하게 얘를 구해낼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얘를 A로 놔볼까? 그럼 A만 구하면 돼. 그지? 자, 이 흐름을 따라올 수 있어? 네. 따라오고 있지. 항상 동영이밖에 대답 안 해가지고. 자, 2, dx, fx, dx.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요건데, 우리가 이제 고찰을 해보니까, 어차피 gx, fx, 요거는 0이란 이 방정식에 근이 바로 요 만나는 점으로부터 유추를 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gx, fx라는 것은, 0과 x는 2를 근으로 가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야. 게다가 얘는 중근이야. 접하기 때문에. 그럼 요건 제곱이 될 거야. 그러면 확실하게 이런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앞에 뭐가 곱해져 있는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곱해져 있는 값을 A로 놓자 이거지.
그러면은 정확하게 알아내면 우리가 이놈을 gx-fx라고 확실하게 놓을 수 있게 된다 이거지. 쌤이 지금 x-0이라고 했지만 얘는 그냥 x지 x 제곱 a 곱하기 x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얘가 바로 gx-fx라는 거지. 그러면 a를 구해보면 생각하기가 되게 쉬운 게 다시 이제 앞에 얘를 읽어볼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라 그랬어. 그러면은 이 fx는 잠깐만 그치 그냥 fx는 1을 가지겠지. 개수 1. 그리고 gx는 2차 함수라는 게 확실해. 그지? 얘는 3차 함수인데 최고차 항의 개수가 1이야. 자, 그러면 이걸 두 개를 뺐을 때 3차 함수에서 2차 함수를 2차 함수에서 3차 함수를 빼는 거지. 자, 생각을 해봐. 그러면 2차 함수가 뭐 x제곱 뭐 x제곱 플러스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고 빼기 3차 함수 최고차항은 1이라고 확실히 알고 있어. 마이너스 이런 거를 빼는 거야. 그지? 이거 결과는 당연히 마이너스 1 곱하기 가장 최고차항 얘가 괄호가 풀려지면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나올 테니까 그 앞에 있는 거는 2차 함수기 때문에 3차항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이거의 결과 그 나머지 잔챙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x 3승 앞에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 1이겠지 그냥. 이해가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결국에 얘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얘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1이 돼줘야 얘를 다시 전개를 했을 때 x 세제곱 앞에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겠지. 그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이해 갑니까? 잘 이해가? 그래서 A를 금방 이 쌤이 말을 길게 해서 그렇지 얘도 이거 읽어보면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이네. 그런데 gx는 2차 함수네. 그런데 gx 빼기 fx를 한 거를 우리 구하고 있는데 얘가 이 인수분해가 잘 돼 있고 그 앞에 뭐가 곱해져 있는지만 구하면 되는데 이게 얘를 고차를 해보니까 2차 함수에서 3차 함수를 뺀 거네. 근데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네. 그러면은 gx에서 fx를 빼게 되면 다른 거 모르겠지만 3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겠네. 그러면은 a도 마이너스 1이 돼줘야 이거 전개했을 때 x세제곱 앞에 마이너스 1이 있겠네. a는 마이너스 1이다. 그게 이제 추락하고 될 거야. 그리고 이런 거는 쌤이 말했던 이런 거, 이 최고차항을 이용하고 이 최고차항과 최고차항의 개수와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에 깔끔하게 이제 x에 대해서 인수가 딱 나오고 그랬을 때에 앞에 곱해주는 이 개수와 이 A 간에는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에서 많이 활용이 돼. 그게 이제 잘 익숙해 있는 애들은 요 생각이 빨리빨리 되면서 A는 마이너스 1이구나. 바로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gx-fx는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x 마이너스 2라는 것이 바로 이제 딱 하고 튀어나오겠지. 그러면 네. 이제부터는 0, 2 마이너스 x제곱 x 마이너스 2 dx를 풀면 답이 나오는 거야. 이해 가지? 네. 이해했다고 생각할게. 됐어.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꼭 얘기를 해주고 넘어갈게. 쌤이 그 필기가 지저분해지는 이유가 이 쌤이 커서만 이렇게 움직이면 너희들 커서가 안 보일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어. 이해를 해줘. 그 다음에 어차피 늦어진 거 이거 하고 끝낼게. 이제 고2니까 뭐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자, 보자. 잠깐만 얘들아. 자, 할게. 이가 보니까 속도 그래프네.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고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찌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그리고 이거랑 이제 적분이랑 연관지어서 나오는 문제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 어떤 특정 구간을 하나 더 그리자. 특정 구간을 만약에 얘가 VT다 했을 때 특정 구간을 이렇게 E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하게 되면 그 정적분을 한 구간, 요 정적분한 이 구간의 정적분의 의미, 요거의 정적분의 의미는 얘는 그 X축이 T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시간 A초부터 B초까지 얘가 얼마나 갔느냐 이동 거리랑 상관이 있다고. 아니다. 잠깐만. 이동 거리? 얼마나 이동을 했는지. 이게 그 한번 얘기를 할까? 한번 어차피 나왔으니까 이렇게 그려서 보자. 여기까지 적분을 할게. A부터 B까지. V이고 여기가 T야. 그랬을 때에 요거를 하게 되면 이것의 의미는 이 수직선 위에서 수직선을 세로로 표시를 해보면 결국에는 A에서부터 보면 VT가 플러스라는 것은 여기가 양의 방향이라면 양의 방향으로 이동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고 V가 마이너스라면은 내려온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되고 그리고 이 정적분의 의미는 이
그래프에서 보면 A에서 B까지 초가 쭉 지나갈 때에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A부터 여기 C라 그러면 C까지는 쭉 잘 올라가다가 여기 C라 그러자. 올라가다가 여기부터 이제 방향을 바꿔서 쭉 내려와가지고 결국에는 요 위치에서 멈추겠지. 여기가 C고 쭉 C까지 갔다가 쭉 내려오다가 요 B에서 멈추게 되겠지. 그러면 결국에 이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결국에는 처음 시작 초인 A와 마지막 이제 측정 초인 이 사이 간의 이 간격, 이 거리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정적분의 의미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네. 구해주면 결국에는 공이 여기 있다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이걸 거리라고 표현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거를 위치 변화라고 하나? 아, 위치 변화지. 위치 변화량이라고 해야 되나? 위치 변화량을 구하는 것이 바로 정적분을 하는 것의 의미가 되고 A에서 A초부터 B초까지 위치가 얼마나 변했느냐를 구하는 게 정적분의 의미고 그래 만약에 여기다가 그 절대값을 씌워주면 얘는 뭐냐 뭐 마이너스에 있는 것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결국엔 다 플러스가 되면서 다 플러스가 되는 게 무슨 의미냐 얘는 결국에는 비록 얘가 위치 변화는 여기가 만약에 10이라고 할지라도 얘는 C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요 거리를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A에서부터 C까지 13만큼 올라갔고 3만큼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16만큼 움직인 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이게 바로 그 움직인 거리지. 움직인 거리. 그래서 위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위치 변화량을 구할 때는 그냥 얘를 절대값이 없이 구하는 거고, 지우기가 잘 안 먹. 이렇게 절대값이 없이 구하게 되면 위치 변화량이고, 절대값이 있이 구하게 되면 움직인 거리가 된다. 요거에 대해서 배웠고, 이 주제가 많이 나올 것이다. 적분과 관련해서는. 많이 길어졌네. 이 기본 내용을 길게 했는데, 어쨌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바로 이제 해석이 될 거야. 그걸 알아야지. 그지? 보면, 얘를 해석을 해보면, 0부터 A까지, 요거네, 요거. 얘는 근데 뭐, 마이너스 구간이 없어서, 절대값을 붙이나 안 붙이나 상관없네. 어쨌든, 0초부터 10초까지 얘가 얼마나 움직였나. 그것은 A부터 D까지. A부터 B까지, 요까지. 절대값을 붙여서 정적분을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 의미를 따져보면, 색깔을 바꿀까?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더한 것이 요 넓이와 같다는 의미가 되겠지. 그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그게 파악이 돼야지. 이걸 번호를 붙여보. 얘를 대문자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그다음에 색깔을 바꿔서 얘를 B라고 한다면, 그러면, 쭉. A는 B 플러스 C가 돼야지. 그지? 다 넓인 거야. 넓이로만 따졌을 때 A는 B 플러스 C가 되게끔 하겠다라는 얘기야. 이 얘기는. 그게 잘 파악이 되나? 되지? 그지? 자, 그러면 그게 다야. 아, 이 넓이가 같구나. 그게 다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움직인 거리나 0초부터 A까지 움직인 거리나 A부터 D까지 움직인 거리로 따졌을 때는 같겠구나. 라는 것도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야지. 얘는 이제 VT에 대한 그래프니까. 그 상태에서 보기를 한번 보자. 보면 P는 출발하고 나서 보자. 원점을 출발했다는 게 중요하지. 원점을 출발했어. 우리 VT는 속도에 관한 그래프고 위치에 관한 그래프를 미분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얘는 처음에 어디서 출발했는지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없어. VT는. 그래서 그 정보는 여기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출발하고 나서 원점을 다시 지난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수직선이 이렇게 생겼다면 얘가 결국에는 이제 이 시간대부터 점이 움직였을 텐데 가다가 떨어졌는데 그 원점을 지나는 만큼 더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기억은.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면, 예를 보더라도, 어쨌든, 이 B와 C의 넓이의 총합이 A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B가 A보다는 작겠지, 넓이가. 반영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해석을 해보면, 그러면 0부터 A까지는 이 넓이만큼 움직였을 거 아니야. 이 넓이가 B만큼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이만큼. 그러나 이 C쪽까지는 B만큼 떨어지겠지. 이 마이너스니까. 떨어질 거야. 떨어지는데 B가 A보다 작으니까 요 정도 오겠지. 원점까지는 안 오고. 그랬다가 C초부터 A초까지는, 맞나? D구나. 이거는 A, B. C초부터 D초까지는 다시 올라가잖아. 그지? 그래서 원점을 절대로 다시 지나는 않지, 그지? 얘가 원점에서 네. 출발하긴 했지만 A만큼 올라갔다가 B만큼 떨어졌다가 다시 C만큼 다시 올라가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5점은 다시 지나지 않겠습니다. 기억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절대값이 안 붙어 있지. 요 점에 유념을 해서 얘는 이동한 거리가 아니라 위치 변화량이야, 그지? 그래서 0부터 보자. 0부터 C까지 위치 변화량. 그럼 쌤이 이렇게 잘 그려놨으니까 여기서 한번 보자. 즉 말해서 0부터 C까지 위치 변화량은 딱 요 정도가 되겠네. 요만큼. 그지? 요거로 B-C랑 요만큼이 될 텐데 요거랑 C에서 D까지 딱 요 정도네. 요까지 적분한 거. 요거랑 같은지. 같을 수밖에 없겠네, 그지? B에서 D, 보자. 아, 그치. 왜 같을 수밖에 없냐면은, 얘가 A가 B 플러스 C가 돼야 되잖아. 자, 그런데 얘가, 그치. A가 B 플러스 C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즉 말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여기가 A 깔끔하게 그릴게. 길어진다, 야. 어떡하냐. 아이고, 다시. 지금 수직선이 이렇게 있고, A만큼 이동을 했고, 다시 B만큼 떨어졌고, 다시 C만큼 올라갔지. C만큼 올라갔지. 근데 아까 여기서 보면, 이 말인즉슨, A는 B 플러스 C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보니까 요거, 요거를 만약에 우리가 이제 X로 놓는다면, 보니까 B 플러스 X가 A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지. 그지? 네. 당연하잖아. 그지? 요 길이는 A고, 여기는 B인데, 그럼 이 나머지 요 길이는 당연히 X라고 놓으면 B 플러스 X는 당연히 A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아까 여기서 알아낸 것은 B 플러스 C가 A라는 것을 알아냈으니까, 그럼 X는 C랑 같아야지. 그지? X는 C랑 같아야 되고, 그럼 C네. 얘 C고. 그럼 이 C랑 이 X랑 같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A의 위치, 이 전 P의 위치 변화랑 C랑 아까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간 C랑 같을 수밖에 없네. 이걸 보니까. 그럼 니은이 맞네. 기억은 틀렸고. 잘 따라오고 있지? 디귿을 볼게. 디귿을 보면, 디귿은 이제 0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하네. 0부터 B까지, 요까지 정적분을 했어. 그러면은, 만약에, 그럼, 여기까지 정적분을 하니까, 얘를 정적분을 하게 되면, A까지 구한 넓이에다가, 요것도 하나 해야겠다. 요거를, 얘는 이제 대문자 D라고 할게. D라고 한다면, 이놈은,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구해지냐면, 대문자 A에다가 B를 뺀 값이 구해지겠지. 그지? 0부터 B까지 요까지 정적분을 하게 되면. 그게 정적분의 의미니까. 그럼 이것은 B부터 보자. B부터 D까지 VT 요거를 이제 절대값이 붙은 것을 정적분을 하니까 그러면 이놈의 넓이를 그러면 우리 요 전체를 B라고 놨으니까 이놈의 넓이는 B-D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얘는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얘는 그냥 넓이 자체만 보고 판단하자는 그런 얘기가 되니까 얘는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B-D라고 볼 수가 있어. 그리고 나머지 여기는 아까 우리가 C라고 놓기로 했으니까 그냥 C라고 놓자. 자, 그러면 결국에 이 전체는 B 빼기 D 플러스 C가 되지. 이해 가나? 이해 가나? 네, 저거 왜? A-D죠? 미안하다, 그래. A-D. 맞아. 잘했어. 잘 봤어. 쌤이 수업이 길어지니까 조금씩 막 오락가락 하는 거야. 여기가 D라고 했는데, 그지? D라고 했으니까 A-D 맞습니다. 예, 맞고. 요거 맞지? 요거 맞을 거야. 얘는 이제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뭐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모든 넓이를 다 더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이 넓이를 밑에 있는 넓이를 B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B에다가 D를 빼게 되면 요 넓이가 될 거고, 그래서 그걸 B-D라고 한 거고 나머지 요 부분 C라고 아까 놓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얘가 되겠지, 그지? 됐어.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지. 이 확인해보는 방법은 우리 B를 B 플러스 C라고 놓기로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걸 구해놨으니까, 그지? 얘를 한번 이용해볼 수 있겠지. A 대신에 B 플러스 C를 여기다가 갖다 넣으면 되겠지, 뭐. 그러면은 B 플러스 C 마이너스 D는 B 플러스 C 맞나? 맞네? 그지? 그러니까 A 대신에 B 플러스 C를 여기 쭉 갖다 놓으면 똑같아지잖아. 네. 이해 가지?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이 그러니까 머리 아프게 막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정적분 특히 정적분 문제는 굉장히 특정 영역의 넓이를 가지고 노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돼. 그래서 특정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쌤처럼 각 영역별로 이 넓이는 그냥 A라고 보기로 하자. 얘는 뭐 D라고 보기로 하자. 그렇게 놓고 쭉 풀어가다 보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 알겠지? 이거 할 때는 절대값이 붙어 있는 경우와 절대값이 붙어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를 하고 그 인지를 한 다음에 그게 잘 인지가 돼 있으면 그 넓이를 잘 활용해서 풀어 나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아직도 이게 잘 헷갈리면 이거부터 이 개념부터 잘 해야 돼. 만약에 말이 잘 이해가 됐다면은 너희들이 절대값이 붙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쌤 설명이 쉽게 와닿았을 거고, 만약에 이제 애매하게 그랬다면 설명이 잘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야. 만약에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또 얘기를 해줘. 그럼 다시 얘기를 해줄게. 그냥 정적분 하는 것과 절대값을 붙여서 정적분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설명을 해줄 테니까. 뭐또 질문 안 하겠지만, 질문 안 하더라도 스스로라도 잘 공부를 하길 바라고. 너무 시간이 많이 됐네. 잠깐만, 이게 그래서 다 했네? 이거 아니고 둘 다 맞는 걸로 판명이 났 니언 디귿이네. 됐어. 쌤이 이 네 문제가 다 어찌 보면 뭐랄까 그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쉽게 접근해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으려면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돼. 그래서 기본기가 철저하게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하는 연습을 해 나가면 어려워 보이는 문제더라도 쉽게 풀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길어진 측면이 있어, 수업이. 예상외로. 그거 좀 미안하지만 어쨌든 그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 여기까지 할게. 자료는 쌤이 다시 해가지고, 자료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시 요약본을 해가지고 예전에 한번 올려줬던 것처럼 오늘 수업 요약본을 또 클래스에 올려줄 테니까, 녹화도 해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줄 테니까 뭐 다시 듣고 싶으면 다시 들어도 되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토요일에 수업할 거거든. 토요일 오전에 할 거니까 또 질문 보낼 거 있으면, 수연이가 아니더라도 수연이는 당연히 보내줬으면 좋겠고, 질문을 동영이 하준이도 공부 쉬지 말고 기말고사 끝났다고 막 이렇게 막 너무 퍼지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공부해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질문 있으면 너희들도 보내줘. 알겠지? 네, 그러면 서로가 윈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게. 얘들 수고 많았다. 너무 많이 했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잘 자고.